안녕하세요. 뭐하나TV입니다. 오늘은 우리 강두가 제일학수고대한 기차박물관을 가는 날입니다. 숙소가 있는 이조역에서는 전철역 2정거장이면 도착한답니다. 오전 일정을 보내고는 도쿄로 가는 날이라 서둘러 향했습니다. 우메코지 쿄토니시 역에서 하차를 하고요. 내려오면 곧바로 철도박물관이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10시 오픈인데 저희는 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었어요. 맞은편에는 스타벅스와 기차도 보이고 우리가 타고 왔던 전철의 모습도 볼 수 있네요. 와, 진짜 꽃이 쳤어. 하늘 너무 예쁘다. 아, 그럴까? 또 옆에는 물놀이장 오픈이 준비 중이었습니다. 와, 벌써부터 기분이 아주 좋은 강두. 입장 발권을 위해 줄을 서 있는데 10시가 다 되어갈 무렵에는 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기다리면서 역 플랫폼을 형상화한 야외 공간인 프롬나드도 보이기에 지루하지는 않았어요. 그치만 들어가기도 전에 머리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땀 잘 안 나는 편인데 일본에 와서는 머리 샤워 많이 하네요. 드디어 직원분들이 칼같이 시간을 지키며 문을 열어줍니다. 저는 현장 발권이라 키오스크에서 해야 하고 어른 1,500엔, 3세 이상 200엔으로 티켓팅을 합니다. 나오는 티켓에는 열차 그림이 있어 특별했습니다. 혹시나 유모차 대여를 해보려고 했는데 몸무게가 해당이 안 되었어요. 오늘도 등판에 힘을 꽉 주고 다녀야겠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프롬나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열차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려줍니다. 강두도 한컷 찍고요. 곧바로 SL 스티보 발권을 하러 이동했어요. 증기기관차에 탑승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못 해보는 경험이기에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테이션을 향하는 야외 코스는 실제 석탄 더미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시에 자리가 남아있어 곧바로 티켓팅을 했고요. 티켓 한번 받아볼래? 오케이, 오세요. 등을 돌리니 국가지정 중용문화재인 선형차고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은하철도 999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강두는 그걸 모르니 그저 집에 있는 토마스 기차 집이라며 아주 흥미로워했어요. 철길도 관찰하며 증기 뿜어나오는 모습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생각해 놀이터 있어요. 생각해 놀이터. 생각 잘 놀았어.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놀이터가 먼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이미 신칸센을 알고 있는 강두는 신칸센 놀이터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뜨겁지 않게 조심해. 터널함 들어가봐, 강두야. 특히 미끄럼틀은 꽤 잘 설계되어 보였습니다. 터널형인데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 형태가 열차 모습인지라 아이들이 이 지점에서 무한반복이었어요. 할만해? 생각해 놀 재밌어. 재밌어. 강두는 다른 친구들이 닥터옐로우 미끄럼틀에서 빨리 내려가질 않으니까 왜 신칸센인데 빨리 내려가지 않느냐며 앞 친구든 다음 친구이든 열심히 공고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혹시나 화를 낸다고 생각할까봐 살짝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각자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열심히 노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은 아이들인가 봅니다. 안녕 친구생. 내가 생각이 안 먹었어. 헤어지는 인사한 거야?
곧 11시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네요. 우리도 SL 스티모를 탑승하러 갑니다. 교토박물관은 과학관과 철도박물관이 통합되어 새로 지어진 곳인데요. 나중에 실내로 들어가서도 느꼈지만 참 잘해놓은 곳입니다. 한 섹션에서 머무는 동안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흥들이 잘 세팅되어 있어요. 이제 차요. 저기 어디로 가요? 증기 기관차 타고 여기 기찻길 상대 돌 거야. 시야요. 저기 누구예요? 아, 증기 기관차 타고 나면 또 놀이터 가자. 방금 무슨 소리야? 이제 출발하나봐. 우와. 사실 증기기관차 미니 모형 정도에 탑승해 본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또 석탄을 떼어가며 그때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재현해 관람객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 전달이 참 섬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중간엔 반지하로 내려가 뷰가 잘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 노선 그대로를 품으며 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 와봐봐. 우리는 증기기관차를 타는데 건너편에는 신칸센이 지나가는 것도 과거와 현재가 함께 이루어지는 잠시나마 사색에 잠기게 해주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도착을 합니다. 지나가야지. 뒤에 사람 기다려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바이바이. 우와. 나오는 길 기관사님께 인사도 드리고요. 실제 석탄이 쌓여져 있고 물이 끓고 있는 모습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른인 제가 봐도 신기했는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흥분할 일일까요? 어머머머, 엉지야. 물 나오는 거잖아. 우와, 뜨거운 물 나오네. 물이 뜨거워서 여기 연기 나는 것도 막 물 끓인 연기. 본 건물로 가는 길 실제 정비사들의 작업하는 모습도 구경합니다. 구름다리를 건너 실내로 들어가면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전시장들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역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부터 실제 일본 열차들 모형들이 길이까지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고요. 알겠어. 아래로 내려가는 길 디오라마시를 발견했어요. 다음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안을 살짝 둘러봤습니다. 내부 규모가 정말 큽니다. 아쉽지만 의왕철도박물관과는 비교할 수가 없네요. 이후에 갔던 도쿄보다도 컸던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진짜 기차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도가 김치도 하고요. 옆에는 저희 티켓에 보였던 그 열차가 서 있군요. 숨은 그림 찾기 마냥 반가웠습니다.
안에는 공간마다 여유감은 있는데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 그 공간마저도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고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전시물들이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사람이 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철길 건널목도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포인트죠.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근데 조심해야 돼, 맞지? 자, 길 건너가자, 강두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먹자. 알았어, 지는. 그리고 펜터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실제 전선의 모습과 형태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명문의 위치는 아이의 시선에 잘 맞게 배치되어 있어서 보여주기 위해 어른이 안아줘야 하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양철도박물관에서는 그 배치가 어른들 시선에 좀 더 맞추어져 있다는 걸 느껴 아쉬움을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졌어요? 처음에 이렇게 생겼었어. 열차 하부의 모습도 아래에서 관찰할 수 있게 도와주어 새로운 시선도 경험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전기 펜터그래프네. 강주도 줄 서서 한번 해볼래? 또 돌다 보니 펜터그래프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버튼 형태로 보여주는 걸 해봤습니다. 또한 다양한 바퀴 형태를 아이들이 직접 돌려가며 무게감과 속도를 느끼게 해주고 기차가 멈출 때의 원리라든지 기차 바퀴 형태를 직접 놀이하며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코너에는 아이들이 꽤 몰리기 마련인데 충분한 공간에서 굴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마찰 없이 또한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굴러가는 모습 자체로도 충분한 호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길 다녀온 후 논산 여행 때 기차 안을 꾸며놓은 전시관을 갔었는데요. 똑같은 원리를 설명하는 코너였지만 열차 안이라는 한계점도 있지만서도 3초 컷에 끝나버리는 굴리기에 확실히 재미있는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체류 시간이 길지 않아 아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자기 시선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 강도에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던 곳일 겁니다. 저도 아이가 집중하며 관찰하는 모습이 기특해 더 오래 있어주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기관차가 어떻게 내부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모형도 그림과 실물을 비교해가며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디오라마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실물 차량의 약 80분의 1 스케일의 철도 디오라마는 신칸센 퍼레이드 마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열차 수를 자랑하듯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이걸 보고 의왕에서 봤던 걸 떠오르니 규모적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스토리를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가 얻는 가치는 달라지지 않을까를 고민해 봤었네요.
요거는 멈춰 있는 거야. 빼고야. 빼준다고? 삼각대 두 개. 이거는 가문이고, 이거는 한가고. 아. 아빠는 가져온 거죠. 이거 줘. 이것도 줘. 이거는 가문이고, 이거는 손 가지고. 열심히 구경하다 보니 이제 점심을 먹어야겠습니다. 본관 2층 푸드코트에서 함박 스테이크를 주문했고요. 창가 자리는 사람들이 붐벼 갈 순 없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 기차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기에 이색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안녕. 내려가는 길 아까 우리가 놀았던 놀이터와 증기기관차 탑승장도 보고요. 사실 도쿄 가는 기차 시간이 점점 빠듯해져 기념품 샵에서는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어찌나 많던지요. 신칸센 컬러링 북이 있어서 냉큼 갖고 뛰쳐나왔습니다. 헐레벌떡 겨우 교토역으로 도착해 신칸센을 타러 갑니다. 해당 플랫폼을 찾고요. 신칸센을 보면서 펜터그래프가 우리 KTX와는 다른 형태라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석으로 탑승하고 아까 사온 컬러링북을 하며 도쿄로 이동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타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나 울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하는 것인데요. 저도 아이가 너무 어린지라 걱정이 됐고 어떻게 그 장시간 기차를 타며 아이와 도시를 이동하려는지 상상하면 머리가 아프곤 했어요. 그런데 강두가 정말 고맙게도 그런 에티켓을 지키려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대화는 많이 했지만 조금 흥분해서 큰 소리를 낼 땐 제가 쉿 이러면 자기도 나중에 쉿 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고맙고 듬직한 첫째 아들입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영무원이 카트로 음식을 팔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가는 길에 왼편에 앉아서 후지산을 봤어야 했는데 잠시 한눈판 사이에 놓쳐버려서 엉뚱한 오야마산을 보며 저거 후지산인가? 하고 뚜려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도쿄역에 불이 나게 내렸는데요. 결국 여기서 대우산 2개를 헤드 선반에 놓고 나와버렸네요. 이제는 유리카보메역으로 이동해 별도 노선으로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을 해 숙소로 갑니다. 벌써 어둑어둑해지려고 했어요. 티켓도 발권하고요. 가는 길 전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약간 광안대교를 건너며 마린시티를 보는 느낌 같았어요. 다이바역에 내리면 힐튼까지 구름사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계속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끝까지 저희를 따라왔는데 결국 머뭇거리다 돌아가는 모습에 안도하기도 했고요. 체크인을 하고 나서는 로비에 있는 웰컴 드링크를 즐겼습니다. 샴페인과 주스, 일본 젤리 같은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꽤 지쳤던 피로를 로비에서 잠시나마 녹여봅니다. 카운트 뒤로 보이는 대교가 이제껏 교토에서 느꼈던 것과는 완전 새로웠습니다. 룸은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분위기는 다소 올드한 감이 있지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고 화장실에 탁상 시계가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웰컴 스낵도 놓여있고 침대 쪽으로 들어서니 발코니가 있는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광안대교를 등지는 해운대 모습 같은데 훨씬 더 깊은 바다 느낌이라 정말 감동이었어요. 다시 도쿄를 간다면 이곳에 또 한 번 머물고 싶은 아주 임팩트 있는 숙소였습니다. 메모지와 함께 놓인 나무 볼펜은 꽤 인상적이었고 광두도 내도록 기차의 더위에 지치다 방에 오니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어메니티들도 확인을 해보고요.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에 늦어서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양은 좀 작았지만 맛은 괜찮아서 좋았네요. 오늘 교토철도박물관에서 갖게 된 컬러링북을 어찌나 좋아하던지요. 일본 열차 종류도 볼 수 있고 색칠도 할 수 있고 코레일 전용으로도 꼭 만들어뒀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이렇게 도쿄의 첫날도 멋진 야경과 함께 흘러가네요. See ya!